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과연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변화무쌍했습니다. 네. 비도 많이 내렸고 굉장히 덥기도 했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바뀌면서 실록이 푸르르고 있고 여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사진 바로 자연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박이잖아요. 네. 수박만 보면 이제 정말 여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수박이 밭에서 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수박이 왜 이렇게 위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 것 같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이 사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대구 달성군의 한 농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수박이 땅이 아니라 천장에 달려있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수박은 수박인데 일반 수박보다는 크기가 작은 이른바 애플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드셔보셨나요? 네. 아직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네. 많이 들었어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사실 크기가 작다라는 건 몰랐는데 작은 수박이라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군요. 네, 사과처럼 걸려 있다고 해서 애플 수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 수박의 무게가 약 1.5kg 정도입니다. 보통 수박이 7에서 8kg 정도가 되는데 양이 적어서 한 번에 먹기 좋다는 이유로 요즘 이 애플 수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찾는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농가 소득 증대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이 농장에서 지난달 말 처음으로 출하한 상품들은 이미 대형마트 쪽에 계약이 돼서 다 판매가 됐고 체험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도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보는 재미도 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농장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애플 수박은 본격 출하 시기인 6, 7월 이후 다른 시설 작물 재배도 가능해서 이 농가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 수박은 모종 한 그루에서 약 3개가 수확이 되는데 시중에는 한 개에 약 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애플 수박 재배가 가능하게 된 게 기후 변화 영향도 있다는데 맞나요? 저희가 좀 기상이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류의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수박 자체가 아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인데요. 기후 변화로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 재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 작물을 발굴한 것은 애플 수박뿐만이 아닙니다. 파파야와 애플 망고, 커피, 페피노 이런 다양한 아열대 작물도 이 시험 재배되고 있고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작물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이 이 다양한 농산품 생산이 가능한 이 가공 시설을 직접 갖추고 강한 소농민 키우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그리고 1인 가구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작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수 작물 재배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네. 이제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죠.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뉴스이기도 한데요. 네. 윤석열 지검장이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날이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출근하는 모습을 잡았습니다. 윤 지검장은 2년 전 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이 됐습니다. 이번엔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사실 고검장 거치지 않았다 보니까 파격 인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정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꼽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이 됐는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도 사실상 윤 후보의 손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경쟁자 중 기수가 가장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배였던 건데요. 네. 윤 후보가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당면한 최대 과제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취임 전부터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꼽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국회안이나 이 정부 안대로라면 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윤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연히 인사청문회도 곧 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이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후보자도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 과제 외에도 윤 후보자 부인 명의의 60억 원대 재산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네.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담당하면서 좌천됐던 윤 후보자. 이후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윤 후보자가 앞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과연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369회 국회 임시회 집회 공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건가요? 어디겠습니까? 국회? 국회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국회 직원들이 제369회 6월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 정의당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서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무려 76일 만에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예, 보면 근데 오신환, 유성엽, 윤소화 이 야 3당 의원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한국당 이름은 안 보이네요. 그렇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등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주당과 맞서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결국 의사 일정을 따로 잡지는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 개점 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20대 국회 성적표도 굉장히 초라한 거 아닙니까? 성과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평가를 할 텐데 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표방한 일하는 국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셈인데요.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 제출이 된 건수를 좀 살펴봤더니 지난 3일 기준으로 2만 101건이었습니다. 법안 처리율은 28.9%에 불과했는데요. 무려 14,12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겁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헌정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인 30.9%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결집 효과를 노린 여야 의원 간 막말 경쟁도 가열되면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38건에 이르러 이미 19대 국회 때 징계안 수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대 국회는 올해 들어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오다가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바닥의 맨홀 뚜껑을 열고 그 바닥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보니까 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모습도 네. 보이고요. 환경부 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굉장히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주민들이 좀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인천 서구 청라 배수지에서 현재 인천 지역에 공급 중인 수돗물 수질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인천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 만여 가구가 적수 피해를 받고 이 지역 학교 150여 곳에서 생수와 급수차로 급식을 조리하거나 대체 급식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이렇게 붉은 수돗물이 나온 거랍니까? 자, 조사 결과 저희가 또 중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환경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의 직접적 원인, 성급하게 관로를 바꾼 수계 전환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통 10시간이 걸리는 밸브 개방을 10분 만에 하고 유속까지 2배로 늘려 공급하자 송수관 벽에 물때가 떨어져서 가정까지 공급된 겁니다. 문제는 사후 대응 방식이었는데요. 관로를 바꾼 직후 탁도가 평상시보다 3배까지 치솟고 탁도계까지 고장났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적수 신고가 하루 수천 건씩 쏟아졌지만 정부 원인 조사단이 투입된 13일이 돼서야 최초 이물질 공급소를 찾아내게 됐습니다. 예, 초기 대응이 부실해서 사태를 더 키웠다는 건데 그렇다면 언제쯤 정상화된답니까? 자,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3주가량을 넘기면서 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 정부와 인천시는 정수장과 배수장의 총체적 정비 작업을 통해서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인 정상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수질 피해 발생 이후부터 종료 때까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의료비와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는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의 인체 유해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필터 변색 단계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는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결국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 그리고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더 키운 건데요. 초기에 대응을 잘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분, 정경도 국방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진입 사건,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 이 북한 어선 정박과 관련해 해상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던 국방부와 군 당국이 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래도 군 당국이 초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말을 바꿔서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이 이 북한 어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인근 주민들 증언이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고 그 선원들이 민간인과 버젓이 대화를 나눌 때까지 군과 경찰이 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조사 결과 이 북한 어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을 했고 이미 지난 12일 밤부터 NLL 이남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가까이 우리 군의 경계망이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겁니다.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을 초래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어요. 네, 일단은 뭐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는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다시 동해 작전부대에 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가 그 대상으로 일주일가량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군의 경계 실패와 이후 대응에 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파만파 커진 만큼 합동조사가 대대적인 문책으로 이어지리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우리 경비 초소 경계를 무색해한 이른바 노크 기순의 판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경계 실패와 이후 대응에 관해서도 비판 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둔 그 아래에 뭐가 있나 봤더니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네. 여기가 어딘가요? 싱크홀 모습 하나 보고 계시는 건데요.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요. 가로 60cm, 깊이 15cm 크기로 땅 꺼짐 현상,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앞바퀴가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멍이 살짝 밑으로만 패였을 뿐 아래쪽으로 주저앉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5살에서 7살 유치원생 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다친 아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에 싱크홀 현상이 나타난 게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서서 본 구멍보다 훨씬 더 크네요. 뭐 네.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자, 이 사진은 일단 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 주택가의 모습인데요. 삼거리 도로 이렇게 삼거리 도로에서 지름 2m, 깊이 1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싱크홀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고 이 도시가스와 이 상하수도 파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싱크홀과 관련된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건수가? 자, 해마다 전국에서 900건 가량의 땅 꺼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최근 5년간 전체 땅 꺼짐 발생 건수의 78%인 3,581건으로 나타나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6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관로 공사 등 공사로 인한 발생이 31%, 상수관 손상이 3%로 집계됐습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에 가장 적게 발생하고 이 태풍이나 장마가 오는 7월에 이 땅 꺼짐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도심 싱크홀 현상은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세심한 땅속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한 장의 약간 예술 사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썰매 개들이죠? 네. 썰매 개들이 썰매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물 위를 이렇게 걷고 있네요. 오묘합니다. 사진이. 네.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곳이 어디인고 했더니 바로 그린란드 들어보셨죠? 네. 그린란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난 13일 덴마크의 한 기상학자가 찍은 사진인데 과거에는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던 곳인데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란드에 얼음이 녹아서 발목까지 물이 올라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술적인 사진이다라고 되게 감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나 그린란드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긴 했는데
이렇게 정말 실제로 썰매개들이 눈 위가 아니라 물 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네요. 실제로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나빠졌나요? 어떻습니까? 자,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그린란드에서도 얼음층이 녹기도 하는데 이 얼음이 녹는 현상은 대부분 7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6월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서양에서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가 이 그린란드로 유입되면서 올해는 4월부터 해빙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네요. 또 다른 네.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린란드 연구팀이 지난 13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린란드 얼음층이 40% 이상에서 얼음이 녹는 용융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한 얼음 손실량이 20억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흰 눈과 얼음이 이 햇빛을 반사해 흡수되는 열기를 줄이고 얼음층을 차갑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용융으로 흡수되는 열기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얼음층이 녹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녹는 기간과 양이 늘어나면 해수면 상승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7m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너무 늦기 전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개개인의 실천이 절실해 보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